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693페이지 5. 추세, 세운과 원국의 작용관계, 청지상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된 내용은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가 같이 작용할 수 있는 동주나 어떤 동일간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연결된 요소인데, 이런 세 가지 노선으로 나누어서 보되 전체를 같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지쌍선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천간 지지에서 모두 어떤 태극점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거나 사그라지는 것들이죠. 멸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성을 볼 때 재성이 신강에서 재성을 바란다거나, 그러니까 신강하면 재성이 와서 재성을 얻는 것. 그러니까 그때 재성이 와서 재성을 얻는다는 것은 재성을 감당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을 극해서 얻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강약과 관계없이, 신강 신약과 관계없이 재성을 볼 때 천간 지지에서 재성이 모두 사그라져 버리면 재성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보법에서는 혼잡을 가장 싫어하죠. 혼잡. 그래서 재성 중에 편재도 있고 정재도 있는데, 그 중에서 희신만 우리가 기뻐하고, 그 희신을 혼잡하는 다른 그 십신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죄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국의 추세는 이 팔자 같은 을사병술, 이민, 기유. 원국의 추세는 신약하고 관이 왕하다. 대운에서 이러한 것들을 약간 증강하고 있죠. 기축대운이니까요. 이 운은 따라서 스트레스가 크고 관사 구설의 기회가 크다라고 설명한다. 신약하고 관살이 왕한데 대운상에서 또 관살이 내 몸을 극함을 형성하고, 식상은 관살을 반극하는 잠재 요소로서 이렇게 대치하면 갈등과 변화의 국면이죠. 이러한 이 종류의 변화, 즉 신약하고 관살이 왕한데 대운이 증강하고 극신 또 식상 제살, 이런 경우는 모두 좋은 결과가 불가하다. 관살이 모두 기신 한쪽 방향,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강세의 대운 안에서 또 신약한 팔자인데 전체적인 변화점은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고 이런 것은 이미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신약한 명은 신강한 팔자와는 다르게 전체 팔자 중에 핵심 포인트 변화가 팔자 자체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안에서는 청지쌍살 혹은 천지삼살을 고려한다. 당연히 변화점인 변화도 생각해야 하는 하나의 단계이다. 대운 분석, 기축대운의 관살의 역량이 커졌죠. 다시 유년을 추가한다. 먼저 두 가지 노선을 따라 분석하는데, 천간 관성의 역량이 가중되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역량이 가중된다. 병자년 보면 병은 화생토에서 관을 생하고요. 그 다음에 자수는 수생목해서 식상을 돕죠. 이런 관계를 가감법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것도 천지쌍살의 일종의 형태이다.
다만 여전히 힘을 한 곳에 쏟아붓기는 역부족이다. 다시 제3의 노선. 지금 간지에서 식상과 관살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3의 노선을 보는데, 이제 동주를 봅니다. 동주. 병자주를 보는 거죠. 병이 좌위에 있으니 허에 장하고 부실이며 극을 받는다. 이 노선이 중추가 소지하는 곳, 병화의 손상은 반드시 손상된다. 병화는 반드시 손상된다. 이거죠. 손상. 빼도 되겠습니다. 임계의 월이 음기. 개사가 더욱더 밀접하다. 개사월. 음기한다. 병화가 손상되는 것은 동시에 천간 노선의 변화를 대동하는데, 이때 같이 지지에도 통일등의 도달 모두 식상이 관사를 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개 두 개의 사상이 있다. 하나는 병화재가 개수 겁재에게 극을 당하는 것, 하나는 관비가 이르는 것이다. 을년이라면 병자년이에요. 을년이라면 식상년이죠. 그래서 그때는 무너지는 것이죠. 일종의 식상견관의 형태가 되겠죠. 그때는 관이 모두 간지 모두 손상이 된다. 요는 뭐냐면 천간 지지에서 손상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유년에 아니면 6월에 그 간지 조합이 또 그것을 가중시키는 건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축은 병자년 개사월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는 천간에서 이미 왔죠. 그리고 사화는 유를 극할 수 있죠. 원국의 유. 그리고 그래서 인목을 자유롭게 합니다. 호일명 선생은 지금 사유축 삼합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 삼합이 글자가 지금 다 있는데 뭐 구태 안 볼 필요가 없죠. 신약 한 명은 필요한 글자가 간지에서 모두 무력화되면 유급하다. 필요한 글자. 여기서 꼭 신약이라고 해서 인성 비겁, 뭐 식상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간지간의 대운유년 6월을 포함해서 3개의 글자가 같은 경우, 특히 6월 제외 시에 반드시 음기가 있다고 봐야 된다. 6월 제외할 경우 3개 글자가 있고 원국도 포함했습니다. 6월에 다시 음기하면 6월에 오면 다시 음기하는 거나 가중되는 것 이런 것으로 읽으라는 거죠. 을사년이다. 예를 들면 원국에 기토가 있고 원국에 신유가 있으면 을목이나 사화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이 원국에 있는 글자들이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국과 유년과의 관계를 보고 어떤 6월에 그런 유년의 글자가 활성화되고 원국의 글자가 쇠하게 되는지를 본다면 6월과 6월을 훌륭하게 판별하는 그런 요령이 되겠죠. 이 팔자를 주보로 본다면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성신은 기토가 됩니다. 가장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목과 기토가 천간에 같이 있게 되면 서로 합을 해서 불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지금 이 팔자는 기토와 병화가 지금 붙어 있죠. 그래서 병화는 기토에 설을 당합니다. 격신이
용신에게 설을 당하는 것. 용신은 격신을 돕는 거야 되는데 거꾸로 격신이 용신을 돕는 거죠. 이게 주보 취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다만 을목이 이 팔자에서는 희신보다는 원래는 기신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배열상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관계가 돼서 을목은 병화에게는 크게 그 유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을목은 상관이죠. 상관은 상관생재하고 재생관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죠. 부친이 사망한 팔자를 보면 임신, 갑진, 갑자, 을축. 천간노선 이민운 경인년입니다. 무토는 이미 가장 약한 곳에 이르고 있다. 경인월이면 극설이 교가하는 것이죠. 지지노선 인운 인년이니까 토를 극한다. 지금 이건 실제로는 이문입니다. 이문. 그 경인년은 이문. 그래서 간목을 생해서 임수가 경금의 극을 중간에서 통관해서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무토를 극하게 하고 있죠. 간지 상하노선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동주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경인이기 때문에 전부 토를 극설하고 있죠. 현재 무토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이 팔자의 주된 것은 태극점이 돌연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의 기법이다. 추세는 원국에서는 비겁이 왕하게 재임하고 갑진주. 대우는 이러한 추세를 증강한다. 유년이 와서 임하는 것이 응기이다. 그런데 갑자기 경인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기의 시작과 끝점을 알면 몇 월에 부친이 사망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무토가 지금 재성인데 재성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면 경인년에 와서 극설이 교집하는 거죠. 그럼 경인년에 언제 그런 상황에 응하겠는가 보면 경금이 활동하는 시기, 아니면 목이 지금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한테 토가 제압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천간에서 무기토리 와서 응하든지, 지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기죠. 그래서 지지에는, 그러니까 6월을 본다면 무자월 기축월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응기를 보는 겁니다. 응기.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글자 간의 관계를 보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하고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보법으로 봐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보법상으로는 무토가 기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보법은 격신이 간목, 그다음에 용신은 임수, 청용신이 기토, 희신이 신금이죠. 을목은 천간에 있어서 기토가 오면 희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육친을 보면 무토는 기신입니다. 태극점 무토는 기신인데 따라서 부친의 동태를 보려면 간목과 신금을 봐야죠.
궁위를 보면 부친 궁위는 월주죠. 그래서 월간의 간목이 희신입니다. 다만 기토가 오면 이것을 합하니까 흉하죠. 그래서 임인운 경인년을 보면 임인운 임수는 여기서는 이제 지금 주법으로 보면 오히려 희신이죠. 다만 수다 목부에 위험이 있다. 경인년 경금은 기신이다. 그러나 간목을 극하지 못하고 임수를 생하여 흉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만 동주에 인목을 극하여 흉성을 보인다. 오로지 수다복부가 두드러지게 응기한다. 그러니까 무토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좀 보는 거죠. 아니면 무기토가 혼잡하는 경우. 무자 기축월 경금은 이미 무력화되고 화월에 이미 경금은 그쳐 있죠. 경금은 무토가 원구에 직접 작용해서 임수를 극합니다. 인목은 휴지기입니다. 휴지기. 자수가 직접 작용하죠. 그래서 임계수가 혼잡하고 자축 합을 해서 축토가 합거되죠. 혼잡하고 청하지 못하니까 흉합니다. 기축에는 기토가 간목을 합거합니다. 따라서 무토 편제 기신을 제어하는 대체 구응성을 우리가 부친성을 간목으로 봤는데 간목이 합거되죠. 이때는. 그래서 기축월이 부친에게 더 흉사가 응하는 시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감법이란 한 글자 한 글자의 작용이 원국 변화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갑인 기사 신유 임진 대운이 병인대운 을류년 경진월 제3의 노선을 보면 전부 탈지하는 것을 매우 보고 싶다. 을유년 경진월 유가 동주에서 을을 극하고 천간을은 경이 합하는 게 아니고 합극이죠. 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을목이 재성인데 모두 손상을 당하고 있죠. 간지로. 그래서 재물상에도 문제가 있다. 더구나 대운 관성 병화가 극하에 흔들고 없애려고 든다. 그렇죠. 일간을요. 재관의 기신작용이죠. 갑년의 임계월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기의 시작과 끝에만 의존해서 간단히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세운과 작용관계가 운명에 중요한 것이라 알아야 된다. 갑오년 임신월 계유월 천간 간목을 보호하고 병화를 생합니다. 주보법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주보는 고쳐야 되죠. 병갑신기 이성인연은 병화희신 그래서 병화와 간목이 이성인연입니다. 정화, 임수, 무토, 경금, 을목이 이성인연 기신이죠. 병은 희신이죠. 병은 인운의 인목은 인사형 무병갑이 동탕하죠. 을류년 을목은 갑을 혼잡 다행히 유금이 동주에서 을목을 극하니까 견제가 가능한데 사유, 금국, 요요 자영으로 신금이 손상을 입니다. 경진월, 을목 휴직이 기신, 경금이 직접 작용하는데 경금, 기신, 유금은 휴직이 즉 유금은 원국이나 유년에서 휴직이니까 경금이 유력하다. 그래서 임수를 생하고 병화를 극한다. 남친과 헤어지는 거죠. 병화와 간목 이게 이성인연이기 때문에 병화와 간목이 여기서 손상되면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진월인데 경금은 기신이고 임술 생합니다. 그리고 유금은 쉬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더 유력해집니다. 병화가 손상되고 간목이 손상되고. 그다음 4절 유년유월법 핵심 요약.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본 겁니다. 간략관법 사형거사 중심이다. 이쪽 지금 유년유월 핍진법에서는 사형거사, 광년거사, 그 다음에 호일명 선생 정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약간씩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기가 언제 시작됐다가 언제 끝나는지가 우리가 간지 작용 관계로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 어떤 년에 따라서 미리 우리가 정해줄 수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꺼리는 6월 간지를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의 시작과 멈춤은 외표상으로는 극합을 주로 보는데 실제로는 기의 소멸이다. 천간 기의 소멸은 언제 일어나느냐? 합을 당하거나 극을 당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절각의 시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각은 지에서 간을 극하는 거죠. 지극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을 본다면 합을 하는 기토, 그 다음에 극을 하는 경신금, 그리고 절각은 신유년월 이런 때죠. 그런데 무년의 경신 신유월에는 작은 관부, 그러니까 관사 구설이 있다. 이때 이것은 재성과 관살의 연합 공격이죠. 그래서 간목을 쓰는 팔자, 간목을 기뻐하는 팔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토년,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신금의 유년이나 경신금의 월, 특히 무년의 경신 신유월에 관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을목은 경신 유년이나 유월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신유년월이죠. 무기년 경신월에는 관부가 있다. 재관이 연합 공격할 때죠. 병화는 신금, 합하는 신금, 그 다음에 극하는 임계수의 세월을 두려워한다. 신년은 합주인데 종인기다. 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 원인의 원인이죠. 씨앗의. 그러니까 원인은 우리가 당기를 주로 보고요. 종인기는 따라서 그 전기를 봅니다. 그래서 병화는 신년의 합인데 이때는 종인기입니다. 멀리서 싹이 움트고 있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일 같은 경우에 싹이 움트고 있는 시기. 그 다음으로 지지의 해자년월이죠. 이건 절각이죠. 지극한. 정화는 임계년월을 만나는 걸 무서워한다. 임년은 간합인데 허정이 포함되고, 우리 음란합이라고 하죠. 정임합은 그런 뜻입니다. 계년을 보면 반목 무정하다. 실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각하는 해자년월을 무서워한다. 무토는 갑을년월, 간목이 더 심하다. 동성이 극하는 걸 더 무서워하죠. 더 영향이 큽니다. 기토는 을목, 하여튼 토는 목, 화는 수,
그런 것이죠. 경금은 정연을 두려워하는데 정화가 더 심하다. 왜 병화가 더 심하지 않고 정화가 더 심할까요? 그것은 2년 동안 누적이 엄중한 이유이다. 그 다음은 사오년월이다. 신금, 임수, 계수,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인데요. 인목, 신유년월을 만나는 걸 무서워한다. 미년 신유년월 후에는 종인기이다. 자, 지지는 지지끼리 극하는 것, 그 다음에 지지가 무엇을 고갈시키는 것, 그 다음에 질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기가 소멸되는 어떤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주 관계로서 간극지, 우리 흔히 말하는 계두죠, 계두. 간극지하는 시기. 이런 정도가 기가 끝나는 시기죠. 그래서 천간은 우선 천간에서 기를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기를 찾고 그 다음이 지지고요. 지지는 우선 지지에서 찾고 그 다음이 천간입니다. 인목을 예를 들면 신유년월이고 미년 신유월 후에는 종인기다. 그러니까 신금은 미년에 신월에 동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신년 인월에 중단하고 신월에 부활하죠. 그래서 신년은 당년 기준이고요. 신년을 기준으로 인월에 중단하고 신월에 부활하는데 그 전년도에 미년에 신월에 동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종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년은 뭐 근맥의 돌발사고, 유년은 간질, 안질, 같은 금국목에도 좀 다르죠. 신년은 표층의 맹렬한 동탕을 초래, 유년은 안에 미친다. 묘목은 똑같이 모이기 때문에 신년, 유년, 월을 두려워한다. 미년, 신월 후에는 종인기다. 휴지기 이후에는 사멸이 아니라 씨앗 상태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죠. 다음이 경신연월이다. 신년은 근맥 돌발사고, 년월은 좌이고 일시는 중간, 시지는 우. 천간은 외표인 피육의 손상이고 지지는 내장이다. 묘목이 재라면 전제상으로는, 그러니까 재물상으로는 유년 제2년이죠. 신년이 제1년이고 유년이 더 엄중하다. 부채가 누적된다. 6월이 술년 그 다음 년 묘월 5월까지 확장돼야 비로소 일달나게 된다. 이건 지지묘의 기운이 끝나는 시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때 금의 어떤 압박이 종결되는 거죠. 진토는 미술연월을 만나 진중 개수를 극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일원이 경신금자가 꺼린다. 일원이 경신금이면 매금하고 금이 수의 기운이 없어지면 조열하게 바뀌니까 이때는 오히려 토가 금을 녹이는 취약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신금인 사람이 꺼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꺼리는 것은 진토는 목연월이죠.
아무튼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화 같은 경우는 인묘, 년월, 그 다음에 해자월 만나면 두려워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오화 같은 경우는 화색, 뭐 우리 흔히 목다 화식, 뭐 이런 거죠. 화색, 목다 화색. 그 다음에 화식, 화가 꺼지는 거. 그 다음에 화색, 화가, 뭐랄까요, 막혀 있는 거. 그러니까 장작 한꺼번에 많이 아궁이에 집어넣은 게 화색이죠. 습한 나무 그런 걸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으면 화가 꺼지죠. 근데 마른 나무라도 많이 집어넣으면 또 화가 막혀서 화색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습을 상정할 때 그것은 화식이고요. 그다음에 장작불 한꺼번에 많이 장작을 아궁이에 넣어버리면 화기가 막히는 것, 그것은 화색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이 행운론 학원의 어떻게 보면 요체죠, 요체. 그것이 유년법칙인데요. 유년법칙. 법칙은 그냥 내용이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거라서 제가 미리 사전에 별도로 표기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광년거사에 주로 어떤 견해, 그 다음에 나머지 사형거사, 호일명 이런 분들의 견해를 합쳐놓은 겁니다. 천간유년의 시종 6개의 단계, 3개년에 걸쳐서 개시, 중단, 그 다음에 불생, 불사의 상태, 그 다음에 결과, 결정, 완결 6단계. 세분하면 6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시, 중단, 부활, 종료 4단계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갑년, 천간 갑년, 전년도 해당월, 개년 갑자와 발동합니다. 이게 개시기죠. 개시기. 그 다음에 익년, 갑년, 그러니까 당년이죠. 갑목 당년. 경오 신미. 이때 멈추죠. 극을 당하니까요. 원국에서 갑경충 신극갑이 있는 경우. 이 2개월에 일이 있다면 뭐 충국이 길하면 길한 것이고 충국이 흉하면 흉하다. 갑목이 진행하는 일은 이 시기에 이르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방해나 주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직입니다. 갑목이 방해를 받고 쉬게 되는 거죠. 갑목이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시기 다음에 휴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신월이 지나면 임개월이 되죠. 갑목의 일의 전면적인 성질이 아닌 연속이다. 불생불사. 그냥 잠복장 상태. 휴지인데 완전히 멈춘 건 아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당년의 당월, 갑목에 해당되는 월, 갑년의 갑월이 옵니다. 갑년의 갑월. 이때는 갑목의 종료기, 전년도에 일어났던 갑목의 종료기, 그리고 당년 갑목의 부활기이죠. 을해월은 을목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갑술월에 끝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을년의
경진 신사월의 결과를 맺고 을년에 갑신월에 간목이 완전히 끝나는 월, 종결기죠. 가장 맹렬하고 이때는 은기입니다. 바로 간목인데 왜 시작되지 않고 끝나냐? 이때 은기죠. 그래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위험하다. 양간은 1차 종지기는 음간의 묘고월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차 완료기는 익년, 천간에 충국하는 시기, 완전한 종료 시기는 지지에서 극하는 시기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볼까요? 정해, 신의, 개축, 갑자. 38세 무신대운 갑자년 무토 관성대운은 직업운인데 갑유년에 양양운을 극하니 무토가 죽어서 실업운이 돼버렸다. 유년법에 의거하여 알 수 있는 것은 37세의 개해년에 갑자월에 개해년 그 전년이죠. 아까 이제 간목이 동할 때죠. 갑자월에 윗사람과 불화한 것이 이직의 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하다. 이 갑자년에 당년 갑자년에 경호 신미월에 천간 경신이 갑을 극하고 무토 관성이 복권되게 하니 원래와 비슷한 직책을 얻는다. 이제 간목이 부활될 때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간목이 제거되니까 무토가 부활된 거죠. 신강량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또 종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갑자년에 갑술월에 이르면 지지 인성이 끝장나고 간목은 이제 부활해서 무토를 극한이 또 실업한다. 이어지는 을년의 을목도 무토를 극하는데 을목은 음목이고 무양토를 극함에 이르지 못하니 그는 여전히 직업을 놓치지는 않고 있지만 관성이 극을 받고 있으니 자기는 상당히 불만족하는 직업이다. 여기서 지금 이게 무토 관성이 언제 자유로워지고 언제 극을 받는지는 간목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끝나면 휴종하면 무토가 자유로워지겠죠. 이때는 관운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금월이 되면 간목이 쉬는 때이기 때문에 무토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한다. 자, 주보법으로 한번 이걸 보면 격신은 임수고요. 용신은 간목. 군내 신생의 어떤 그런 조합이죠. 지지 해자축. 수가 엄청 강하죠. 그래서 격신은 임수, 용신은 간목, 그다음에 개수를 맑게 해줘야 돼. 개수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축중에 기토를 씁니다. 정화가 신금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쓰죠. 이 팔자는 지금 신금 간목과 정화가 투관을 했는데 이 신금이 투관해서 기신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인성이 기신입니다. 그래서 귀인, 윗사람, 의지처, 귀인을 잃어버리기 쉽고 윗사람의 은비를 받기 어렵고 이런 팔자죠. 일단 직업은 격신이 주이고 관성이 보좌이다. 보통 사람들은 직업은 격신이 주이고 관성이 보좌다. 기토와 정화를 보고 임수도 본다. 무신, 신은 무토가 기신이고요. 신금도 기신입니다. 지지신의 신이 왕하죠. 개해년
갑자월은 기신이죠. 개수야말로 가신이기 때문에 기신이죠. 개수가 창광하고 대운 무토를 합주하여 소환하고 임수를 극한다. 원래 무토는 일간과 합해서 묶여있는 상황인데 유년에 개수가 와서 개수가 오면 다시 합이 약간 해소되는, 그래서 그 무토의 약간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임수를 극한다. 갑자월의 갑목은 유년간 개수를 통하여 작용하는데 다만 원국에 동이라는 글자가 있고 대운간과 무게 합하니 대운 무토가 동한다. 임수 정화가 극상을 입는다. 실직이 응한다. 갑자년 갑목은 무토가 오지 않으면 임수를 설하여 영양을 감축하는 기신작용을 한다. 도리어 무토가 없으면 사실은 갑목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단히 임수만 설하고 격신의 기만 설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수는 임수 개수의 혼잡이니 청하게 하지 못하면 흉하다. 경호월, 경금이 갑목을 극하죠. 경금이 임수를 생하죠. 그래서 경금은 희기를 같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신미월, 신금은 기신이나 미토가 원국에 직접 작용, 해미, 목국, 정화를 생하여 신금을 제거, 미토도 자수를 극한다. 새로운 직장에 응하는 거죠. 무술월, 갑술월 기신, 실직, 을축년, 을목은 정화를 생하고 축토는 희신입니다. 따라서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정화를 상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습을 상정입니다. 동주 축토를 극하니 직장은 유지지만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갑목의 어떤 시종을 가지고 거기에 극을 받는 태극점 관성, 직업의 관성을 보는 것 가능하고, 또 주보법으로는 거꾸로 그 태극점이 무토가 아니고 기토죠. 그리고 갑목은 희신입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언제 활성화되고 언제 핍박을 받는지를 보아서 또 직업 상태를 알 수 있죠. 이 호일명 선생의 간법과 주호법의 간법이 상반되어 보이긴 하지만 이론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신을 극해서 제거하면 얻고, 희신을 제거해서 이루면 희신을 잃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태극점이 관성인데 관성의 그 관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관성이 기신이면 제거해서 얻고 희신이면 제거하면 잃는 것으로 보는 건 같죠. 을목 마찬가지로 전년도 갑년에 을해월에 발동한다. 그 다음에 당년도 금월에 멈추고 당년도 을월에 부활한다. 그래서 불생, 인성월은 그냥 잠복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유월은 을목의 종료, 간극지죠. 간극, 동주. 이건 지금 광년거사의 간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년이 병운이잖아요. 병운년, 병화를 중심으로 볼까요? 올해 병술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죠.
그리고 내년에 병년에 경인 신묘월을 지난다. 아까 병화는 합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광년거사는 이건 무시하는 거죠. 병년에 임진 개사월, 이때는 극을 당하니까 휴직이죠. 쉬는 때. 병화를 기뻐하시는 팔자는 진월이나 사월에는 병화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주의하면 된다. 원국에 임이 있어서 병을 충하고 개가 있어서 극병하면 이런 2개월의 일은 이 충이, 그러니까 병화를 싫어하면 기라고, 병화를 반기면 흉하다. 관살의 6월은 직접 원국 글자에 작용하면 잊지 말라. 이러한 시기에는 병화가 진행한 일은 여기서 지체와 장애를 받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갑오을미월은 이러한 변화의 전기가 이어집니다. 그 병화는 잠복 상태죠. 그런데 신월이 되면 이제 부활하죠. 여기서는 지금 병화의 종지월이라고 하는데 정유월의 정화 예반, 이것은 광년거사의 견해죠. 여기서 대부분 그냥 우리가 이치상으로 부활한다, 병이 부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병신월에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면 정년 임개월까지 가서 끝나고 정년에 병월에 병화는 완전히 끝나는 월, 가장 백렬하다. 광년거사의 지금 견해입니다. 나머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지지 한번 볼까요? 지지. 자년의 자수의 기는 전년도 자월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년 자년 5월 충을 당한 때죠. 이때 멈춥니다. 그 다음에 자년의 자월에 왕성하다고 했는데 부활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익년, 충년, 충하는 월, 5월 또는 미월, 극하는 월, 이때 마친다. 자수가 진행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자수는 개시부터 완료까지 매, 축, 진, 미, 술, 토국수의 월을 만나면 자수가 소속된 사항에 모두 장애가 있다. 6월 작용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맨 마지막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급하게 나온 겁니다. 자, 인년 인목기를 예로 들어 정리해보자. 당년 인월에 발동, 신월에 마친다. 인월로부터 6개월, 1년은 6개월 단위로 기가 대변한다. 소급해서 동일한 기가 없으면 당년 발생, 당년 종료. 따라서 인년부터 미년까지는 당년에 발동하고 당년에 종료한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인의 기는 인년이면 인월에 시작되겠죠. 그런데 전년도 인월에 시작하면 1년 전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천지 칠진, 칠진 법칙이라고 있죠. 칠진 법칙에 따라서 중간에 6개월을 격하고 있으면 그게 기가 단절된다, 이렇게 보아서요. 6개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내년이 5년이잖아요. 5년. 그러면 5월에 기가 발동하는데 그 전년도 5월부터 그 전년도 마지막까지가 몇 개월인가? 6개월이 넘어가면
그 전년도에 발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병오년 5의 기는 올해 을사년 5월에 발동하는 게 아니고 5년 5월에 발동한다. 음간이기 때문에 한 달 앞당겨서 4월에도 동할 수 있지만 전년도까지는 수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화는 올해 을년 병술월에 발동합니다. 그리고 3월 임진월에 멈추고 병신월에 다시 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년의 신의 기가 발동한 신월은 1월부터 소급하면 거꾸로 하면 6개월 이내에 있으니까 전년도 미년 신월에 발동한다. 그리고 당년 인월에 중단되고 다시 당년 신월에 부활한다. 익년 인월에 중요한 3년의 사이클이죠. 중단이나 마치는 월에 대해서는 충하는 월이 대부분이지만 이설이 있다. 자년의 자기는 충하는 건 5죠. 그런데 극하는 미월 마친다고 본다. 그러니까 5월 또는 미월로 이렇게 보면 되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충하는 월이 1차 정류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충년의 축기는 충하는 미월, 인년에서 미년기까지는 충하는 월이죠. 근데 신년의 기는 인월이 아니고 4월에 종료한다. 왜 그러냐면 인신충하면 금목이잖아요. 그 금이 승하는데 목월에 충으로 금기가 없어진다 하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4월로 본다. 마찬가지로 유금의 기도 묘월이 아니라 5월로 본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따라서 묘월의 1차 종료, 5월에 완전히 종료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술년은 충하는 것, 진월이죠. 해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극화죠. 수극화. 충이라고 하지만 엄면이 극이죠. 그래서 수가 이기는 거죠. 수가. 그런데 수가 이기는데 화월에 수가 끝난다? 그렇기보다는 토월에 끝난다. 그래서 4월 또는 미월로 본다. 당연히 충한 월은 뭐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극목에 금이 승하고 수국화에 수가 승하는데 승하는 기가 충하는 월에 끝난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서 예외를 두기는 합니다. 그 다음 제가 표를 설명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세 사람의 그 이론을 제가 이 표에 넣었는데요. 자, 개년이다. 그러면 광년거사 같은 경우는 언제 개수의 기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갑자월. 광년거사는 그 전년도 일어난 건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월이면 개년 갑자월이면 갑의 기운이 일어나는 거죠. 갑의 기운. 자, 갑년부터 볼까요? 개년은 그냥 헷갈리네. 자, 갑년을 한번 놓고 볼까요? 갑년. 자, 갑년. 언제 갑의 기운이 일어나느냐? 광년거사는 갑자월에 갑의 기운이 일어난다. 호일명 선생도 전년도, 그러니까 개년도 갑월에 일어난다. 일치가 되죠. 사형거사는 무조건 당년도에 해당 월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호신미. 이때는 갑목이 쉰다. 지체, 전환, 광년거사의 이야기고, 그리고 광년거사는 당년도 해당 월이 되면
마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호일명 선생은 당년도 해당 월이 되면 부활한다 이렇게 보고 그 임년도에 마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 시작은 호, 종료는 종료도 호, 중간에 쉬는 것도 호 이렇게 호일명 선생의 이론대로 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호일명 선생은 그 경, 기, 무, 경, 무년은 당년에 일어나고 당년에 마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체계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3개년에 걸쳐 있는 기운을 일관되게 보는 것입니다. 자, 경년을 볼까요? 경년. 호일명 선생은 경년은 경진으로 일어나서 그다음에 극한은 병술에 마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로 보면 전년도 경은 6월에 있죠. 6월에. 5월에. 그래서 여기서는 6개월이 넘죠. 그래서 전년도의 경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당년도 경월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당년도 병정월에 1차로 마친다. 왜 그러냐면 임년도의 인월이 바로 경이죠. 그래서 임년도, 신년, 인년도 부활한다. 그 다음에 병월에 마친다. 이렇게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기가 마치고 쉬고 일어나고 쉬고 부활하고 마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것이지 경금의 기는 당연이었다 당연에 마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이 기의 순환 유통에 의해 어떤 그 체계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년 그러니까 6개월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가 종료하고 다시 부활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호일명 선생의 그 시작과 끝 중에서 경금과 무토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해서 가리면 됩니다. 이건 지지의 기운도 제가 정리를 한다. 이 빈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채워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빈칸 제가 만들어 놨죠. 일부러 제가 채우지 않은 겁니다. 제가 행운법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좀 부랴부랴 마침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을사년에 행운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내년에는 자평진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명리학 기초이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